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이제 그 인프라가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제 지금 뭐 서버 견적 하나 받으시려면 이제 깜짝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제 한 3배에서 한 6배 정도 올랐죠. 자, 이런 이제 인프라가 초인플레이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자, 이 부분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하고 극복해 나갈까? 요 주제로 한번 웨비나를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 일단은 인프라 비용 구조가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오게 됐고, 뭐 때문에 이런 급작한 비용 상승이 왔는지 이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런 그 인프라에 대해서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까지 다 존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존 접근 방식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 부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존 접근 방식이 다 하나같이 좀 단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저희가 해결 방안 제시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파스 제품이 아코디언에서 베어메탈 컨테이너에 대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그 인프라 구조 변화를 통해서 상당히 고집적의 어떤 그 인프라 환경을 꾸렸던 작년에 이제 구축이 완료됐던 대기업 사례 하나 또 마지막으로 사례 연구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5년도에 상당히 좀 아무런 소식을 전하게 됐죠. 이 뭐냐면 이제 글로벌 가상화 솔루션 중에 특히 아이아스의 최강자인 이제 VM웨어가 지금 한 4배 정도 가격이 인상됐죠. 그죠? 그리고 지금 심지어는 어떤 제품의 어떤 에디션에는 지역에 따라 이게 좀 다른데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무려 최대 15배까지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좀 그 소송도 걸려 있는 뭐 상황이고 아직도 뭐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들이 여러 고객사들이 이제 브로드컴 쪽에다 소송을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이제.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 이제 이 VM웨어 가격 인상 때문에 그 대안을 찾기 위해서 작년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그 대안 솔루션으로 교체한 고객도 있고 뭐 그렇지 않고 그냥 이제 뭐 어떻게 하겠냐 그냥 가격 인상 받아들이자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VM웨어 라이선스를 서브스크립션으로 다시 이제 뭐 대체를 하신 분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파스 분야, 컨테이너 분야에서 또 최강자인 레드햇 같은 경우 오픈시프트를 300% 인상을 하는 이러한 좀 아무런 소식이 작년에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이러한 것 때문에 솔루션을 이제 교체하는 뭐 이런 이제 수요들이 좀 작년부터 많이 생겨났고 뭐 따지고 보면 저희들도 여기에 좀 특혜를 누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제가 좀 생각하기로는 자 이렇게 가격을 인상해 놓고 결국 고객들한테 어느 정도 내고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그대로 뭐 4배, 3배 가격 인상 그대로 계약을 진행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 솔루션을 바꾸든지 거의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갔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그 인프라 솔루션에 관련해서 작년에 이렇게 뭐 저렇게 따지고 보면 반갑지 않은 이런 소식이 들려왔고, 게다가 또 이제 환율이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죠? 이제 전쟁 여파로 한 1,500원까지 올라갔다가 뭐 최근에 다시 뭐 이란과의 어떤 그 휴전 이후 뭐 1,400, 뭐 70원대, 80원대 뭐 그래도 고환율입니다. 이게 1,400원대 자체도 고환율인데 환율과 가격 인상 이중고를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나마 좀 위안이 됐던 게, 뭐, 서버 가격은 그나마 괜찮았는데, 올해, 정말 그, 암울한 소식이 들려왔죠. 서버 가격이 무려 3배에서 6배까지 올랐습니다. 예, 작년 대비. 자, 이게 이제 어디서 기인하냐면, 이 메모리 가격 상승에서 이게 다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D램 메모리 가격이 작년 동기 대비 이제 무려 한 260% 폭등을 했고요. 지금 이제 2분기 이제 시작됐는데 2분기에 또 뭐 40에서 60%더 올린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글로벌 그 IT 기업들이 뭐 삼성이나 SK 쪽에 요구하는 게 좀 뭐 장기 계약을 하자 뭐 이렇게 완전 그 슈퍼 을이 된 거죠, 사실은. 예. 이런 요청이 현재 들어오고 있고 실제 메모리 같은 경우 뭐 27년까지 다 거의 뭐 완판된 것으로 현재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이렇게 소식 들어서 알겠지만
현재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올해 예상되는 이 매출을 다 하게 되면 뭐 예, 거의 1인당 직원 한 명당 지급되는 뭐 초과 수익금 인센티브 이게 거의 한 12억 정도 될 거다. 뭐 이런 이제 예측치도 나올 정도로 예, 상당히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부러운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메모리 가격에서 출발해서 이 부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표준 서버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주요 서버 공급사들, 뭐 델이나 HP나 레노버, 요런 이제 글로벌 벤더들 같은 경우 이미 올해 생산 가능한 물량이 이미 다 소진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따지고 뭐 다 AI에서 다 출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건립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막대한 서버들이 이제 다 들어갔고, 그리고 이런 뭐 메모리부터 시작해서 이 서버들의 우선순위가 다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다 물량들이 다 쏠리는 바람에 실제적으로 일반 서버의 그 어떤 생산 자체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된 상황입니다. 또 이것 때문에 이제 가격이 많이 폭등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메모리 가격 때문에 서버가 많이 폭등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SSD 또한 SSD도 이제 하나의 그 낸드 플래시 메모리잖아요. 그죠? 이것도 서버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낸드 플래시 가격은 전분기 대비 무려 33에서 38%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AI 인프라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들 이제 모델을 로딩을 하기 위해서 그 메모리가 좀 커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컨텍스트라고 그러죠. 여러분 챗GPT나 제미나이에서 들어가서 질문을 하고 여러 질문들 대화를 주고받잖아요. 그렇죠? 대화를 주고받는 하나의 단위 이걸 우리가 컨텍스트라고 그럽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제 요즘 뭐 들어서 느끼시겠지만 그 하나의 컨텍스트 내에서 굉장히 많은 대화가 오고 가고 특히 뭐 좀 용량이 큰 이미지 만들어 달라 이래 버리면 뭐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경우 업그레이드를 하라고 갑자기 요구를 하죠. 예. 그래서 비용을 내라는 겁니다. 이제. 아니, 뭐, 토큰이 모자라니까 뭐 돈을 더 지불하라. 그 만약에 그걸 안 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 모델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죠? 모델 성능이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예. 챗GPT도 그렇고, 제미나이도 그렇고, 이제 얘네가 헛소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전혀 이제 말이 안 되는 뭐, 말을 지 마음대로 내뱉고, 원하는 그림도 안 그려주고, 뭐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죠. 이게 이제 메모리가 이제 모자라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메모리 공급이 어느 정도 충족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충족이 안 되다 보니, 이 모델의 그 KV 캐시를 SSD로 오프로딩 하는 수요 자체도 현재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메모리 같은 경우 지금 뭐,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공급하는 회사가 SK, 뭐, 삼성, 마이크론, 뭐, 세 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뭐 사실 SSD로 가상 메모리를 잡아서 하는 수요가 좀 더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 이걸로 인해서 또 SSD 가격도 현재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AI 같은 경우 기존 서버보다 이 SSD로 용량을 더 채워넣는 게 한 8배에서 10배 정도 더 많은 용량이 들어가고요. 결국은 이 주요 공급사인 삼성, SK, 특히 삼성하고 SK 둘이 합치면 76% 거의 독과점입니다, 이제. 예. 그래서 마이크론까지 3사가 기존 생산 라인을 HDM으로 다 전환을 해버리니까 D램과 낸드 플래시 자체의 공급이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자, 이로 인해서 원래 HBM이 돈이 된다 그래서 HBM 쪽으로 쏠려버리니까 이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또 폭등을 해버린 거예요. 예. 폭등을 하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실제 이익은 지금 D램과 낸드 플래시가 더 많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서버 가격 자체가 이제 폭등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폭등은, 이런 제조사들은, 예, 자, 이러한 폭등은 우리한테 반갑지 않지만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한 이익에 또 이 폭등이 나타나는 거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제조사들의 주가 추이를 보면 이들이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예. 그러니까 삼성에서 마이크론까지는 뭐 요 3사는 이제 메모리가 되어 있고 샌디스크와 웨스턴 디지털은 SSD 주요 생산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간에 그러니까 25년 2월부터 올해 2월 달까지 주가 추이를 쭉 지켜보니까 1년간 300에서 470%다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뭐 다 메모리에 사실 다 쏠려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진짜 해자는 누구냐면 샌디스크입니다. 샌디스크 같은 경우 동기 대비 무려 1256%, 12배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야, 우리가 왜 이걸 못 봤죠? 전부 다 삼성하고
그 SK 하이닉스 쪽에서 쏠려 있을 때 샌디스크가 뒤에서 조용히 예, 같은 기간 내에 12배 폭등을 했습니다. 예. 지금 이게 2월 달까지가 지금 보시면 한 650달러 정도인데 지금은 거의 800달러 넘어요. 예.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예, 이러한 그 이익을 내고 있는 이제 상황이 된 거죠. 예. 자, 이 주주들과 투자자들의 미소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의 예, 근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이익이 폭등하는 자, 이런 면은 뭐냐면 그게 가격 폭등이라는 겁니다. 예. 현재 가격 폭등. 자, 이걸로 인해서 서버 가격 폭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주요 제조사들도, 서버 제조사들도 대부분 하이퍼스케일러의 AI 데이터 센터에 납품하는 그 서버 수요를 충족을 하기 위해서 일반 서버의 공급 양 자체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줄어서 실제적으로 원가적인 측면을 본다면 한 2배 정도 서버 가격을 올려도 되지만 이미 공급량 자체가 너무 줄어버리니까 흔한 말로 이제 배짱 장사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가격 한 3배, 4배 올려놓고 뭐 살려면 사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안 살 수가 없는 이런 사람들인 거죠. 자, 이 여파가 지금 현재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제 공공 위주의 사업 하신 분들, 지금 입찰에서, 다 유찰이 되고 있죠. 왜 유찰이 됩니까? 예, 가격을 못 맞춰서 공급사들이 입찰 참가를 못 합니다.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공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그 예산을 그 전에 8월, 9월 달 이렇게 예산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 작업을 했고 올해에서 사업을 띄웠는데 서버 10대 살 거 이제 2대, 3대밖에 못 삽니다. 스토리지도 마찬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을 이제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이런 그 인프라 가격 폭등 때문에 기업들이 딜레마에 빠집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AI옵스, ML옵스, DevOps, 챗옵스는 이제 요즘 뭐 RAG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이런 혁신 과제를 수행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도태가 됩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특히 챗옵스 같은 경우 보면 국내에서 이제 검색 엔진 기반으로 포털을 구축했던 여러 기업들이나 공공기관들 이거 전부 다 RAG 기반의 챗업으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하는 이런 그 솔루션 제공사나 문서 중앙화 회사들이 지금 전부 다 RAG 기반의 챗옵스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챗봇 서비스입니다. 예. 챗옵스를 구축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다 바꾸고 있죠. 왜냐하면 그 모델을 바꾸지 않으면 이제 살아남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그 혁신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AI옵스나 ML옵스, DevOps, 챗옵스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서버 인프라가 필요하고 솔루션들이 필요한데 서버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거죠. 예.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AI를 통한 생산성 증대는 이미 현업에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 이미 AI 기반으로 현재 개발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클로드 안트로픽사의 그 클로드 이런 걸 다 도입을 해서 클로드 코드로 현재 상당 부분 개발에 현재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공공 부분은 또 어떻습니까? 전자정보법 개정에 따라서 DR 의무화라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공의 거의 90%가 지금 DR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껏 되어 있어 봐야 중요한 데이터베이스 DB 서버만 원격지에 소산되어 있는 정도라서 뭐 작년에 그 국정원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DR을 다 의무화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DR 사이트 쪽에 서버 인프라가 필요한데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서버 가격 폭등으로 좀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서버를 포함해서 이 하드웨어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25년도에 발생했던 외산 아이아스와 파스 솔루션 이런 그 회사들의 가격 폭등은 국산 소프트웨어라는 교체 카드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드웨어는 대안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가 지금 3배 올라버렸는데 그리고 딜리버리 기간도 많이 길었죠. 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딜레마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혁신 과제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서버 가격은 3배, 4배 올랐다.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결국은 세대 도입을 해야 되는 서버를 한 대로 줄이고 이 한 대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숙제를 우리가 떠안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존 접근 방식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방식으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서버 한 대에 모든 걸 다 집어넣는 겁니다. 우겨넣기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건데, 이 사양이 넉넉한 서버를 하나 도입을 해서 그 뭐 웹, 와스,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업무들, 그리고 와스 같은 경우도 여러 그 업무들, 와스를 인스턴스 여러 개 띄워가지고 응용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인스턴스 여러 개 올려버리는 거죠. 뭐 실제로 이게 가능합니다. 옛날에 이제 뭐 이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버 한 대에다가 특히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 서버 한 대에 온갖 것들 다 집어넣죠. 자,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뭐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못합니다. 이렇게는. 왜냐하면 이제 이런 방식으로 서버 한 대에 다 우겨 넣는 게 여러 문제점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서로 다른 워크로드가 서로 다른 애플리케이션들이 CPU, 메모리, 디스크 I/O 이거를 이제 경합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한쪽 애플리케이션이 CPU를 다 과도하게 먼저 다 선점을 해버리거나 메모리를 선점을 해버리면 다른 애플리케이션이 사용할 CPU와 메모리가 없어집니다. 자, 이것 때문에 서로 경합을 벌이게 돼서 이게 장애를 유발을 시킵니다. 그리고 확장이 안 되죠. 그죠? 한 서버 내에서 스케일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뭐 튜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걸도 잘 운영을 하려고 하면 각각 워크로드 간 자원에 대한 할당에 대한 우선순위를 다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 지금 요새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운영 복잡도가 굉장히 증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각각 워크로드가 서로 다른 OS 버전이 요구될 때 이게 또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 서버에 CRM하고 ERP를 다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CRM은 뭐 A라는 OS가 필요하고, 그리고 뭐 ERP는 B라는 OS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바 버전도 각각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 자, 이래 버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어떤 뭐 자바 라이브러리나 서로 다른 OS 버전이 요구될 때 이거 이제 충족을 못 합니다. 그죠? 그리고 단일 워크로드가 어떤 뭐 보안 이슈가 발생했거나 장애가 발생했을 때 다른 워크로드로 다 전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서버에 다 밀어넣는 방식은 이게 리스크를 집중시키는 전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과도한 리스크를 안기 때문에, 그리고 각각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OS나 환경 변수를 다 충족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서버 한 대 우겨 넣는 방식, 이런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뭐 또 다른 방식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했던 방식, 간단합니다. 자, 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VM으로 그러면 워크로드를 나눠서, VM으로 쪼개서 워크로드를 격리를 해주면 되지 않겠냐. 뭐, 현재 지금 이 방법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VM을 만들어서 각 워크로드에 맞게 고유 환경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워크로드에 맞는 OS와 자바 버전 다 올려서 적합하게 이렇게 격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통해서 각 VM별로 CPU, 메모리, 스토리지 용량을 할당을 해서 자원 간 어떤 경합을 벌이거나 간섭 이걸 원천 차단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요 구성에 지금 현재 또 문제가 있죠. 그죠? 일단은 IaaS 비용이 너무 많이 증가됐다는 거. 그리고 하이퍼바이저 같은 경우 오버헤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독점적으로 또 자원을 할당을 해야 됩니다. 자원을 공유하면 되는데 하이퍼바이저를 통해서 만들어진 VM에는 다 CPU나 메모리가 독점적으로 자원이 점유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성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VM마다 OS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OS 구성과 라이센스 비용이 좀 증가한다는 거. 그리고 이 VM을 가지고서 좀 여러 장점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프라 레벨의 자동화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M 생성, 그다음 VM 카피, 그리고 VM을 이제 무빙시키는 거 이런 거 다 자동으로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이 껍데기만 자동화가 가능하고 그 내부에 있는 M 레벨의 자동화는 여전히 좀 부족하다는 거. 그리고 VM 같은 경우는 DBMS 워크로드에는 아주 그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능에 대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DBMS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스토리지 I/O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걸 하이퍼바이저 위에 VM으로 만든 거에 RDBMS를 운영을 하게 될 경우 성능이 거의 반 정도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유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VM을 통해서 이렇게 격리 구조로 하나의 서버에 다수의 워크로드를 올리는 이런 구조는 격리적인 어떤 거나 자원의 간섭은 해결을 했는데 여전히 밀도가 낮습니다. 밀도가 낮고 비용 구조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단점들을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그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자, 이참에 클라우드 얘기를 하니까 퍼블릭 클라우드로 우리 한번 가보자.
퍼블릭 클라우드는 아직 가격이 안 올랐어요. 다행히. 예,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들도 가격 올리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 비용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예. 이 공시된 가격이 뭐 한 달 단위, 석 달 단위, 1년 단위잖아요. 이게 가격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예. 그리고 특히 뭐 저희도 이제 한번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실제로 VM을 사용하지 않는데 그냥 올려놓은 거예요. 모르고 이제 올려놓은 겁니다. 이제 예. 그 방치해 놓는 거죠. 자, 이것 때문에 비용이 누수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무서운 거는 벤더 라이겐입니다. 특히 데이터가 쌓이는 순간 완전 벤더 라이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IaaS 이런 CSP 사업자들 같은 경우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대해서는 과도한 비용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특히 DR을 재복구를 뭐 이렇게 AWS나 애저로 이렇게 선택해 주신 고객분들 같은 경우 나중에 데이터 역복제 받을 때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이런 이제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예. 자,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에 또 뭐 하나의 좀 단점 뭐가 있습니까? 특히 보안 문제. 모든 보안 관리는 모든 책임은 소재는 누굽니까? 사용자에게 집중되는 구조입니다. CSP 사업자들이 보안에 관련해서 책임 안 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생각하기에는 뭐 초기 비용으로 따져보면 퍼블릭 클라우드가 여전히 매력적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통제가 거의 안 되고 벤더가 제공해 주는 대로 써야 되고 그다음에 비용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다. 특히 오펙스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게 또 퍼블릭 클라우드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다시 온프레임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고객들이 많아진 거죠. 근데 지금 온프레임으로도 못 돌아오는데 이제 서버 가격이 갑자기 이제 3배, 6배 올라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고객분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또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자, 해결 방안을 저희가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대에서 한 대밖에 살 수 없으니까 이 한 대의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집적이어야 되고, 자, 그러면서도 성능에 대한 문제가 없어야 될 거고, 워크로드는 격리도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비용도 굉장히 효율적이어야 되고, 운영 면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인 이런 방법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자, 5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뭐가 있을까? 한번 우리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어메탈급으로, 그러니까 오버헤드가 없어서 성능이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대의 서버에서 한 대의 서버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다 한 서버에 다 밀어 넣자는 거예요. 자, 밀어 넣는데 요거 격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워크로드에 고유한 OS와 환경 변수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이런 환경을 또 제공해 줘야 되고, 자, 도입 비용도 써야 되고 운영 비용. 요게 가격 싼 거보다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지금 자, 글로벌 요새 솔루션 벤더들 어떻습니까? 소프트웨어 벤더들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죠? 연구 라이선스 다 폐기를 해버렸죠. 서브스크립션으로 다 전환해야 되고 이 서브스크립션 자체 가격을 매년보다 과도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죠? 급작스러운 비용 변동이 없어야 돼요. 특히 오펙스 부분에 대해서 비용 예측이 가능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워크로드 간 CPU나 메모리가 이 독점적으로 할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는 자원은 다른 워크로드에서도 당겨서 쓸 수 있을 정도로 자원에 대한 할당 설정과 자원의 공유가 좀 가능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워크로드마다 바쁜 시간이 있고 노는 시간들이 이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CPU나 메모리, 특히 메모리 자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효율적으로 좀 공유해서 쓸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인프라 구조로 좀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5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인프라 구조가 뭐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도 아마 다 예상을 하실 겁니다. 바로 그게 이제 쿠버네티스와 컨테이너입니다. 자,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다 컨테이너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을 다 격리 구조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걸 다 캡슐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OS 배포판과 클라우드가 뭐가 되든 상관없이 어떤 하나의 일관된 어떤 환경을 다 제공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플랫폼 간 배포와 이동을 다 보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게 다 베어메탈의 IO를 그대로 당겨서 씁니다. 그리고 이 VM에는 안에 OS가 들어가는데 컨테이너 안에는 OS가 없습니다. 앱 간에 OS가 없고 다
호스트 OS를 다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컨테이너 상의 CPU나 메모리를 보통 할당을 해주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당이라 안 그러고 리밋을 정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요 앱마다 CPU와 메모리를 얼마까지 쓸 수 있다라고 리밋만 정하지 자원을 독점적으로 이렇게 가져가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모든 자원은 호스트가 제공해주는 CPU와 메모리를 그대로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원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테이너 구조로 가게 될 때, 이제 쿠버네티스 구조로 가져갈 때 가장 좋은 점은 리소스를 최적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VM 대비 2.5배 이상의 집적도를 나타냅니다. 이따 제가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 저희가 보여주는 사례는 상당히 많은 집적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그런 예를 다 나중에 사례 연구에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게스트 OS가 아까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게스트 OS가 없기 때문에 OS 자체도 보면 여러분 이제 메모리를 얘가 가져가고 OS가 상당히 많은 용량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용량을 획기적으로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전반적으로 리소스에 대한 효율이 한 60%까지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베어메탈의 성능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하이퍼바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과도한 오버헤드 때문에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요새 HCI 장비 많이 도입을 하시잖아요. 그거 아십니까? HCI가 관리 노드가 가져가는 리소스가 30에서 40%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실제 워크로드가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는 60%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능적인 면에서도 본다면 웨바스의 경우는 이제 VM 대비 30% 정도 성능을 더 낼 수가 있고 DBMS는 컨테이너가 VM 대비 50% 이상 더 향상된 성능을 제공해드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베어메탈이 성능을 100을 낸다 그러면 컨테이너는 98%까지의 성능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쿠버네티스 환경을 가져갔을 때 운영 자동화를 통해서 또 비용 절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앱 종류 관계없이 표준 이미지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와스가 됐던 웹이 됐던 데이터베이스가 됐던 똑같은 방식으로 배포를 하고 운영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IaaS 레벨 같은 경우는 인프라 레벨에서만 자동으로 확정을 하거나 VM을 생성하고 띄워주고 이게 가능한데 그 앱은 또 알아서 해줘야 됩니다. 근데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이제 앱 레벨에서 모든 자동화를 다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슈 대응 시간이 한 80% 정도 단축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종속성 해방을 통해서 리스크를 감소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IaaS는 어떻습니까? 결국 이제 OS를 깔고 그 위에 앱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OS에 대한 여전히 종속성을 가져갑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오펙스에 대해서 비용 예측이 불가능한 이런 비용 구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컨테이너 구조 같은 경우는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종속성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 뭐 OS가 바뀌게 되면 앱을 다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컨테이너 된 앱 같은 경우는 호스트 OS가 바뀌더라도 앱 수정 자체가 거의 필요 없죠. 그래서 OS 업데이트에 따른 유지 보수성 개발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운영 리스크나 그다음에 개발에 대한 리스크를 또 훨씬 더 낮춰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테이너 구조로 가져갔을 때 벤더 종속의 위험도를 70% 이상 감소할 수 있다. 이런 또 통계 자료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걸 가지고서 자, 인프라 구조를 물리 서버로만 가져가는 경우, 자, VM으로 가져갈 경우, 그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로 가져갈 경우, 쿠버네티스로 가져갈 경우, 자, 이런 네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서 한번 쭉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걸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카펙스와 오펙스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확실히 쿠버네티스 쪽이 낫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도입이 가능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비용 예측 가능성에 있어서 쿠버네티스가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제가 이거 물리 서버를 매우 높다고 해놨는데 지금은 이제 매우 높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가격을 3배로 올려버리니까 이제 물리 서버 환경 옛날에는 굉장히 높았거든요. 지금 높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리소스 효율적인 면에서도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리소스를 얘는 독점적으로 각 컨테이너마다 VM처럼 할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는 리소스를 다 공유해서 나눠 쓸 수가 있습니다. 집적도 면에서 쿠버네티스가 또 가장 높고요. 더 많은 워크로드를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워크로드를 기존 VM 대비 올릴 수가 있는지 이따 사례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격리 구조. 격리 구조로 본다면 사실 VM이 가장 강합니다. 예, 가장 강한데, 예, 근데 쿠버네티스도 어느 정도 논리적인 격리를 해주지만, 예, VM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격리를 해준다는 거. 예. 그리고 성능 면에서 예, 당연히 쿠버네티스가 베어메탈 성능을 거의 다 나타낸다. 이거는 이제 뭐 사실 다 알려진 사실이죠, 그죠? 자, 그리고 확장성 면에서도 굉장히 높고요. 운영 복잡도 면에서도 예, 쿠버네티스가 제일 낮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벤더 종속이 없고요. 자, 유연성과 배포 속도 면에서도 가장 뛰어난 게 쿠버네티스 환경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인프라 가격의 폭등에 여러분들 대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아직 안 가신 고객분들이 계신다면 이제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우리는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 아코디언은 어떤 솔루션을 뭐 제공해 줄 수 있냐? 자, 이 부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이제 바로 이제 아코디언 엣지를 통해서 3고이죠. 예. 그러니까 성능은 높이고, 가용성도 높이고, 예. 그리고 집적도도 아주 고집적도로 높이면서 비용은 떨어뜨리고, 굉장히 복잡도를 아주 획기적으로 낮춰서 심플한 구성을 해주는 3고2저의 전략을 저희가 제공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쿠버네티스를 가지고 이중화까지 구성한다 그러면 여러 서버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저희는 딱 2대의 서버만으로도 HA 클러스터 제공이 가능하고요. DB와 앱 종류 관계없이 일관된 HA를 다 제공해 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장점 중에 하나가 투노드로 베어메탈 클러스터링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바이저 싹 다 빼버리고 단 2대만 가지고도 액티브 형태로 워크로드를 다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대가 전부 다 마스터와 워크로드 역할을 다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외장 어리에 없이도 이렇게 로컬 디스크만 가지고도 투노드 클러스터를 해줄 수가 있고 모든 컴포넌트 장애에 대해서 다 이중화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가져갔을 때 요즘 이제 질문이 굉장히 많은 게 데이터베이스도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올라오나요? 자, 이걸 많이 물어보는데 실제 이런 고객들이 현재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저희가 아코디언을 가지고서 데이터베이스를 컨테이너로 올리고 이를 이중화까지 제공을 해서 저희가 구축한 고객 사례도 존재를 합니다. 그 대전의 한국연구재단이 발행하는 케이스인데요. 이 포스트그레스 데이터베이스를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로 다 이중화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쿠버네티스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고가형 기능을 제공 안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DB 오퍼레이터를 구성을 해서 액티브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를 뭐 그렇게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제공해주는 오퍼레이터를 사용을 했을 경우 3노드가 필요합니다. 최소한. 예.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2노드만 가지고도 액티브 스탠바이 기반으로 이렇게 HA를 구성할 수가 있고 DB 오퍼레이터가 없어도 됩니다. 저희는. 예. 그래서 그냥 일반 데이터베이스를 싱글로 올려주기만 하면 저희가 알아서 HA 구성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이제 DB 오퍼레이터하고 다른 점은 저희는 액티브 스탠바이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근데 DB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는 올 액티브로 다 구성을 할 수가 있고 여러 노드로 스케일 아웃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노드를 운영을 하면서 액티브로 구조로 가져가야 되고 스케일 아웃이 필요해. 라고 한다면 DB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고가형 구조를 가져가야 되고 그렇지 않고 나는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올리는데 이거 그냥 단순하게 액티브 스탠바이로만 하면 돼 라고 한다면 저희 아코디언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베이스 HA를 가지고서도 충분히 구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용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구성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물리 서버로만 구성하는 경우, VM을 섞어서 구성하는 경우, 아코디언으로 구성하는 경우. 자,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성능, TCO, 고가용, 간소성, 집적도 면에서는 저희가 압도적으로 5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서 드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나중에 이 자료가 배포가 되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올렸을 때 성능 면에서는 어떤가? 이걸 한번 저희가 또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그레스 DB를 가지고 물리 서버에서만 운영하는 경우, 요걸 VM으로 운영하는 경우, 요걸 아코디언으로 컨테이너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경우,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히 VM 부분이 이제 성능이 많이 깎이죠. 거의 반절 이상 이제 줄어듭니다. 근데 이제 이 쿠버네티스 환경, 아코디언을 쿠버네티스 환경을 꾸렸을 때는 거의 뭐 베어메탈 성능과 비교해 봤을 때 거의 90% 이상 성능을 나타낸다는 거.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요 레이턴시 있죠.
예, 평균 레이턴시를 보면 물리 서버를 운영하나 아코디언 환경을 운영하나 예, 레이턴시에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성능이 거의 보정된다는 거. 그리고 TPS 같은 경우도 보면 예, 90% 이상의 TPS를 나타냅니다. 물리 서버를 이제 100이라고 봤을 때. 자, 그리고 IO는 어떻습니까? 이게 VM이 결국은 이게 모든 성능을 깎아먹는 이유가 IO를 가상화해서 여기서 오버헤드가 발생하기 때문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코디언 같은 경우는 호스트 IO를 그대로 다이렉트로 끌어다 씁니다. 자, 이것 때문에 성능이 거의 다 보존될 수 있다는 거. 예.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제 서버가 뭐 한두 대밖에 없는 경우, 예, 거기에 웹, 와스, 데이터베이스 여러 개들, 이런 것들을 다 컨테이너 구조로 해서, 예, 고집적 환경으로 만들어서 다 이렇게 워크로드를 올릴 수 있는, 예, 이런 환경을 우리는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아코디언을 가지고서, 예, 여러 노드의 대규모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꾸리고 또 엣지단에 이렇게 딱 두 대로. 이게 보통 이제 AI에서 이런 구성이 많이 됩니다. 중앙에 모델링을 하는 대규모 GPU 클러스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개발된 걸 가지고 저 엣지단에 뭐 생산 라인이나, 예, 뭐, 그 다음에 뭐 요새 방위산업체 뭐 요런 오브젝트 쪽으로, 예, 요렇게 엣지 노드들이 이제 구성이 되겠죠. 그죠? 요게 이제 추론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여기 추론 쪽이나 요 엣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서버가 많이 못 들어갑니다. 예. 한두 대만 있으면 됩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대규모 요 GPU 클러스터가 있는 대규모 클러스터에서 나 이제 모델링을 할 때나 개발할 때나 이제 GPU가 많이 필요하지, 실제적으로 예, 원격지에 있는 요 엣지단에는 예, 상당히 적은 리소스의 예, 어떤 환경으로도 충분히 꾸려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요 운영이기 때문에 이중화가 반드시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물리 서버 두 대만 가지고도 이렇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꾸려서 브랜치 오피스나 엣지단에서도 여러분들 고집적의 인프라 환경을 꾸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그 4월 23일 날,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굉장히 바쁩니다. 예. 드디어 이제 버전 3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버전 3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는데, 일단은 AI 기반으로, 예, 저희 플랫폼 스스로가 AI 기반으로 이제 운영이 됩니다. 예.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AI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략을 두 가지를 가져갑니다. AI for 아코디언, 아코디언 for AI. 예. 자, 그래서 아코디언 내에 AI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이상 탐지와 장애 예측,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특히 챗업. 예. 뭐 여러분들 그 챗GPT 들어가서 프롬프트에다 뭐 이것저것 질문하면 답을 해주잖아요. 이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RAG 기반으로 이걸 다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의 문서와 아코디언 문서, 그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케이스를 가지고 저희가 1년 동안 학습을 시켰습니다. 학습을 시켜서 여러분들 저기 궁금하신 거,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아코디언에 대해서 뭐 에러가 났거나 뭐 파드를 배포했는데 뭐 잘 안 되거나 뭐 이런 것들 프롬프트 창에서 질문하면 얘가 해결책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뭐 질문한 거에 다 답변을 다 해드리고 해결책도 제공해드리고, 그리고 뭐 요게 저희가 폐쇄망에서도 구성 가능하게끔 이렇게 에어갭 형태로도 저희가 제공해드립니다. 이제 에어갭 형태로 제공될 때는 물론 이제 고객사 측에 GPU가 있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높은 사양의 GPU까지는 필요 없고 한 100만 원 선의 GPU만 가지고도 충분히 성능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챗업 이런 기능도 저희가 좀 제공한다는 거. 자, 그리고 아코디언 for AI. AI 환경을 위해서 저희 아코디언이 상당히 많은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GPU 자원의 효율을 극대화를 위해서 MIG와 타임 슬라이싱이 이제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그 여러 GPU에 대한 지표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그 GPU 모니터링이 상당히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커스텀 대시보드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커스텀 대시보드를 통해서 AI 개발을 하게 되면 AI 모델에 대한 성능 모니터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능 모니터링을 여러분들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다양한 샘플들을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엔드 투 엔드 모니터링을 해드립니다. 우리가 아코디언 버전 2까지는 보시면 저희가 APM 안에 내장이 되어 있는데 각각의 그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해주는데 앱과 앱 간, 그다음 앱이 또 DB를 호출을 하잖아요. 그죠? 얘네들 간의 전체적인 플로우나, 요 구간별로의 어떤 그 트랜잭션 상황에 대해서 부분은 어떻게 되는가. 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서비스 메시를 구성을 해서
앱에서 다 코드를 짜줘야 되는 뭐 이런 부분이 좀 존재를 했었는데, 지금 아코디언 버전 3 같은 경우는 그게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메시 구성 없이, 필요 없이 저희가 엔드 투 엔드 모니터링을 다 해드릴 수 있고, 이를 위해서 개발자가 뭔가 코드를 짜거나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앱에서 앱 간, 그다음 앱에서 DB 간, 이러는 전 구간에 대해서 서비스의 연관 관계하고 트랜잭션을 저희가 다 시각화를 해드리고 병목 지점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걸 다 저희가 찾아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비스 추적을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구간별 호출 흐름을 파악해서 장애와 병목 지점을 즉각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트릭, 트레이스, 로그 이 데이터를 단일 솔루션으로 통합으로 분석하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다음 달 정도에 아코디언 버전 3에 대한 웨비나를 또 준비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때 오셔가지고 데모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사례 연구 마지막으로 하고 저희가 Q&A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저희가 작년에 구축이 끝난 고객입니다. 그리고 올해 또 다른 계열사 쪽으로 또 2차원 현재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H 대기업입니다. 요새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입니다. 예. 여러분 뭐 주식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뭐 요새 다 조방원 반 그러잖아요. 그렇죠? 조선, 방위산업, 그다음 반도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환경으로 운영을 하고 계셨고, 주요 애플리케이션을 전부 다 VM으로 다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비나 이런 것도 그전에 환경이 도입됐는데 기존 앱들의 사일로화된 관리하고 빌드 배포 프로세스가 여전히 잔존해서 기도비에 많이 통합이 안 됐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제조사의 하이퍼바이저와 OS를 사용을 했는데 과도한 비용 부담이 발생한 거죠. 뭐 4배 올려버리고 갑자기 서브스크립션 비용 또 막 3배 올려버리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VM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리소스가 중복이 발생하죠. 이제 OS를 여러 개 올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리소스가 전부 다 VM마다 독점적으로 배치가 돼버리니까 앱이 노는데 CPU나 메모리는 다 잡아먹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했냐 그러면 DBMS를 제외하고 전부 다 컨테이너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 집중 방식으로 Git, 빌드, 배포, CI/CD 프로세스를 다 표준을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서버는 일반 서버가 아닌 HCI를 다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리 인프라 구조를 굉장히 단순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미들웨어 같은 경우 오픈소스 미들웨어로 다 전환을 해서 비용 절감을 많이 시켰고요. 그리고 이걸 컨테이너 구조로 가져가면서 VM이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OS 라이센스가 많이 축소가 됐고 리소스 공유가 최적화됐다는 거. 자,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업무는요. 기존 100개 업무를 그대로 아코디언 환경으로 가져가면서 100개 업무를 그대로 마이그레이션 했습니다. 저희가 좀 인원 투입을 해서 요거 몇 개월 동안 그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했고요. 자, VM이 기존에 300개였습니다. 300개. 요 100개 업무가 300개의 VM에서 다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OS도 300개 들어가 있었던 거죠. 자, 요게 아코디언이 들어가면서 VM 수가 9개로 줄었어요. 근데 요 중에 이제 실제로 워크로드로 사용되는 거는 4개. 5개는 이제 마스터 3개하고 인프라 노드 2개. 그러니까 관리 노드로 5개. 가부수가 됐는데, 따지고 보면, 요 4개. 실제로, 워크 노드는 딱 4개만 돌아갑니다. 나머지는 마스터하고 인프라 노드, 컨트롤 플레인이 되고요. 자, 그러면 워크로드 기준으로 300개에서 4개를 준 겁니다. VM이. 무려 75배가 감소한 겁니다. 이 컨테이너로 가져가면서. 자, OS 인스턴스. 33배가 줄었어요. 300개 OS 인스턴스가 돌고 있었는데, 요게 OS는 9개. 컨테이너 안에는 OS가 없고, 이제 호스트만 이제 OS가 필요하고, 이 호스트는 이제 VM을 활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33배가 줄었고요. 자, 코어 수가 기존 100개 업무는 444코어가 할당이 됐는데, 요거 컨테이너로 가면서 92코어로 4.8배 감소가 되었습니다. 메모리는 이제 생각보다 많이 줄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앱이 기본적으로 사용을 해야 될 메모리가 존재합니다. 그죠? 그래서 메모리는 한 1.5배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전반적으로 TCO는 40% 이상 절감이 된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OS 라이선스 비용하고 CPU 자원의 절감 효과가 가장 높았다는 거. 이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는 요 따져보니까 이 게스트 OS가 다 빠졌잖아요. 그죠? 게스트 OS가 거의 한 290개 정도 빠졌죠. 그죠? 290개가 빠지면서
이 게스트 OS가 점유하는 메모리가 있거든요. 얘 놀아도 메모리 그냥 기본적으로 먹는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죠? 요새 메모리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죠? 많이 절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게스트 OS가 점유하던 메모리 공간 제거가 좀 주요 절감 요인이 되지 않았나.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코디언이 가져다 준 구조 해결. 이제 인프라 구조를 여러분 이제 다 바꿔야 됩니다. 그죠? 예. 기존 방식으로 이제 운영해서는 이 높은 서버 비용에 대해서 기존 워크로드로 다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 해결을 통해서 앱 개발 비용이 한 100% 절감이 됐고, 개발 집중도가 40% 이상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 운영비가 70% 절감됐고, 반복 업무가 10배 이상 제거됐다는 것. 자, 그리고 개발 테스트 배포 비용이 한 60% 절감을 가져갈 수가 있고, 앱의 릴리즈 속도가 300% 향상이 되었다는 것. 인프라 유지 비용은 30% 이상. 아까 이제 그 대기업 사례는 40% 이상 다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게 자동화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휴먼 에러가 거의 사라진다는 거.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이런 높은 인프라 비용에도 저희와 함께 이런 구조 해결을 통해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국은 이 거대 하이퍼스케일러의 칩 확보 전쟁 때문에 다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초인플레이션의 폭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항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인프라 구조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컨테이너 기반으로 구조를 변화를 시켜서 이런 이제 혁신을 올해 저희와 함께 한번 해나가는 멋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